유체의 특성 및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체의 특성, 유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무엇이냐? 유체는 액체와 기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체 하면 우리가 물이나 오일, 기름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체 하면은 공기부터 뭐 질소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기체들이 있을 겁니다. 유체는 분자 사이의 간격이 고체보다 크다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순서를 보시게 되면은 분자 사이의 간격이 기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그리고 고체 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유체는 분자 운동이 고체보다도 활발하다. 모든 물체는 분자로 구성이 되어져 있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구성되어져 있는 분자들이 항상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체의 분자들은 고체보다도 그 운동이 훨씬 더 활발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유체는 작은 전단력에도 쉽게 변형이 된다. 즉 쉽게 유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전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바로 어떤 그 물체의 힘이 작용이 되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힘이 서로 엇갈리게 작용이 돼서 이 물체를 이렇게 변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전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갖다가 우리가 전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액체는 그것이 들어있는 용기 크기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부피를 가지며 호수의 표면과 같이 자유표면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지금 어떤 용기 안에 이렇게 액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들어있는 이 액체를 큰 용기에 이렇게 부었어요. 그랬을 때 이 액체의 이 부피는 체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같은 부피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유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액체인 물과 지구 대기의 경계면과 같이 두 개의 균일한 유체가 서로 맞닿아 있을 때 평행 전단 응력이 0인 상태의 표면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기에 지금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호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액체 물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여기에 지금 대기, 공기가 이렇게 가득 차져 있습니다. 이 공기와 액체가 서로 만나는 이 표면, 액체 표면이 전단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거죠. 바람이 현재 전혀 불지 않고 고요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액체 표면에 어떠한 그 전단력에 의한 그 전단 응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단 응력이 0인 상태의 표면, 이런 표면을 우리가 자유표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기체는 공간에 충만하고 체적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 밀폐된 용기 안에 기체가 가득 차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기체를 커다란 밀폐된 용기 안에 얘를 옮겼어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 커다란 이 용기 속에 이 기체가 또 가득 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체는 그 체적이 일정하지 않아요. 그 공간에 주어진 그 공간 안에 따라서 항상 체적은 변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체는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압축이 되고 또 압력을 제거하면 곧 팽창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주사기 아시죠? 주사기 앞에 있는 바늘을 제거한 상태에서 그 앞에 있는 그 구멍을 갖다가 손으로 딱 막고 피스톤을 갖다가 밀면 어느 일정한 거리만큼 피스톤이 움직입니다. 압축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서 다시 그 압축된 힘을 제거를 하게 되면 피스톤이 다시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갈 겁니다. 팽창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기체는 압력에 대해서 압축되고 또 압력을 제거하면 팽창을 하는 이런 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액체입니다. 액체는 기체에 비해 압력을 가해도 압축하기 어렵고 또 압력을 제거해도 분자 간의 응집력 때문에 거의 팽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액체는 압축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팽창도 거의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역시 주사기를 가지고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바늘을 제거하고요.
주사기 안에다가 물을 좀 이렇게 빨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앞을 손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피스톤을 한번 밀어보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액체는 기체에 비해 가지고 거의 압축이 되지 않는 그런 유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유체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체는 크게 압축성 유체와 또 비압축성 유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압축성 유체는 주로 이제 기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압축이 되고 또 압력을 제거하면 또 팽창을 하는 유체, 이런 유체를 우리가 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압축의 정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비압축성 유체는 주로 액체와 같은 이런 유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가해도 압축이 어렵고 또 압력을 제거해도 그 분자 간의 응집력 때문에 거의 팽창하지 않는 유체, 이러한 유체를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축의 정도에 따라서 밀도가 변화하지 않는 유체를 또 비압축성 유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 유체와 이상 유체로 이렇게 또 분류하기도 합니다. 실제 유체는 뭐냐? 압축성이 있고 또 점성을 갖고 있는 유체, 거의 모든 유체를 갖다가 실제 유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체와 액체가 전부 다 실제 유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액체 같은 경우에 압축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의 안 된다는 얘기지 아예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체에 비해서 그 압축성이 아주 적다. 그래서 거의 압축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액체 같은 경우에. 그러나 약간의 압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액체와 기체는 다 실제 유체다. 압축성이 있고 점성이 있다. 점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끈적끈적한 정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꿀이 있다. 그리고 물이 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점성이 큰가요? 꿀과 물 두 중에 당연히 꿀이 더 점성이 크죠. 끈적끈적하죠. 다음에 이상유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유체라고 하는 것은 가상의 유체예요. 우리가 완전 유체라고도 하는데 비압축성이면서 또 점성이 없는 그런 유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체 역학에서 유체를 갖다 해석을 할 때 실제 유체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나 압축이 되지 않고 또 점성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유체의 그 힘과 관련된 부분을 해석하기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유체 역학을 해석을 할 때는요, 다 거의 이상 유체로 놓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고 뒷부분에서 이제 그 압축성이라든가 점성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